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는 회원 관리와 게시판 기능 갖춘 기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기능 위주로 보여드리면 또 한 3분짜리 프레젠테이션 돼버릴 것 같아서 코드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를 도입을 했습니다. 회원 관리 기능을 사용하는데 좀 스프링 시큐리티를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영상이 스프링 시큐리티랑 JWT 활용하는 영상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좀 참고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코드는 먼저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임플리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DB에서 유저를 가져오고 그 유저를 기반으로 유저 디테일 클래스의 유저로 새로 만들어서 리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에 가서 오센티케이션 매니저는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패스워드 인코더는 비크립트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을 하겠다고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JWT를 생성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오텐티케이션 필터를 상속을 받아서 메소드 중에 Successful Authentication이라는 이제 검증에 성공하면은 JWT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JWT 검증하는 방법은 Once per Request 필터라는 필터를 상속을 받아서 매 요청마다 한 번씩 작동하는 필터인데 JWT를 이제 디코드를 해서 복구화를 한 다음에 그 복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텐티케이션 토큰을 만들고 그리고 컨텍스트 홀더에 넣어서 오텐티케이션을 토큰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리프레시 토큰을 설정하는 방법인데 액세스, 토, 액세스 토큰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리프레시 토큰은 자바스크립트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HTTP only 쿠키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리프레시 토큰의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스 스트림으로 모든 쿠키들을 가져온 이후에 필터를 거쳐서 리프레시 토큰이 있다면은 그 리프레시 토큰을 기반으로 복구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 쪽에서의 로그인하는 방법인데요. URL 설치 파람즈라는 걸 만들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로컬 스토리지에 액세스 토큰을 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시오스 인터셉터를 사용을 해서 모든 요청의 헤더에 베어러 토큰을 넣어주는 방법인데요. 네, 그냥 오소라이제이션 헤더에 베어러 액세스 토큰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액세스 토큰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모든 응답을 인터셉트를 해서 리프레시 토큰 엔드포인트로 다시 엑시오스 요청을 보냈고요. with credentials를 사용을 해서 HTTP 쿠키를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200이 나와서 만약에 리프레시 토큰으로 검증이 됐다면 오리지널 리퀘스트 헤더에 베어러 토큰을 새로 받은 액세스 토큰으로 교체를 해주고 다시 한번 엑시오스 요청을 보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밸리데이트로 회원 가입인데요. 밸리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백엔드에서 first name이 알파벳 캐릭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이즈가 미니멈 사이즈 2에 맥시멈 30자라고 하면은 밸리데이션이라는 메소드에서 first name은 값이 있어야 되고 알파벳이어야 되고 최소 사이즈는 2자에서 맥시멈은 30자라고 쉽게 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밸리데이터 라이브를 사용하면서 좀 버그를 조우를 했는데요. 이 p 태그를 보시면은 이메일에 에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에러스에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은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부분인데
계속 타입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있다고 해서 메시지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메시지를 렌더링 할 수 없다는 에러가 나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했고요. 해당 유저가 답변을 달아줬는데 아무래도 뭐 에러의 공식 다큐멘트는 버티 상태일 때, 그리고 펜딩이 아닐 때, 그리고 인밸리드 상태일 때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중복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엑시오스 요청이 나가서 펜딩 상태여야 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다큐멘트랑 맞지 않는다고 버그인 것 같다면서 깃업에도 버그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이제 그 깃업 가보니까 답변이 달렸는데 밸리데이터가 펜딩일 경우에 에러를 true로 설정을 하고, 하지만 에러 메시지는 출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버그를 한번 고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큐멘테이션은 바뀌지 않아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에러 대신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에러.점 length 속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명시를 해줘서 에러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원 관리 기능은 거의 끝냈고요. 그리고 게시판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좀 두 가지에 좀 긴 두 가지 기능에 중점을 좀 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즈위그 에디터고 두 번째는 페이지네이션인데요. 위즈위그 에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스마트 에디터 같은 그런 글이 있고 사진이 있고 글이 있고 이런 에디터인데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그냥 제가 넣고 싶은 기능은 이거 사진 넣기 기능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커스텀 에디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을 좀 짜봤는데 일단 div의 컨텐트 에디터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데이터에 컨텐트로 저장을 했습니다. V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 리스너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할 때 이제 컨텐트 에디터블 위치에 베이스 64로 미리 보기 가능한 이미지 태그를 삽입을 했고 게시글 등록할 때 스프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했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미리 보기 형식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해주고 그 위치에다가 URL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에디터 위치에 베이스 64로 미리 보기 생성할 때 좀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소스 유틸리티 클래스에 리드 파일 함수를 만들어서 미리 보기를 하고 그리고 프리뷰라는 리스트에 푸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드 파일이 비동기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프리뷰에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이 리드 파일을 이제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미스 리스트에 모든 프로미스를 넣어주고 프로미스 얼로 모든 프로미스가 리졸브가 되면 그때 프리뷰에다가 푸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를 생성을 해서 다큐멘트 엑셀 커맨드로 HTML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엔드로 넘기는 과정에서 그 베이스 64가 너무 크다고 안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이미지 태그를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서브스트링으로 이미지 태그가 시작하는 부분을 떼서 거기다 그냥 UUID로 랜덤 넘버를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 받았을 때는 이제 컨텐츠의 replace first로 그 UUID를 삭제를 하고 이미지 태그에 URL을 넣어줬습니다. URL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S3 서비스에 업로드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S3 버킷을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 그 서버로 사용을 했습니다. 게시글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이미지 소스로 했는데 기존의 이미지 태그를 지워버려서 좀 더 명시를 데이터로 시작하는 애로 좀 명시를 더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프론트엔드에서 S3에다가 그냥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좀 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이미
그 스프링에서 S3 설정을 다 해버려서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삭제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이 최초에 올렸던 파일이 뭐 3개인데 뭐 2개가 지워졌다 게시글 수정으로 그런 경우에는 게시글에 첨부 파일을 모두 불러온 다음에 루프를 돌아서 소스 안에 컨텐트에 파일 이름이 없다 하면은 S3 버켓에서 삭제를 하고 이제 DB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페이지네이션 기능인데요. 페이지네이션은 일단 디폴트는 페이지 0부터 사이즈 10으로 그리고 소트 정렬 기준은 ID부터 이제 최신 순으로 했고요. 그리고 라우트 쿼리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파라미터 값이 변화가 있으면은 다시 엑시오스 요청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뭐 스타트 페이지네이션의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루프는 뭐 몇 번을 도는지, 그다음 뭐 이전 버튼, 다음 버튼, 뭐 현재 페이지 번호 이런 체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먼트 JS를 이용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뭐 reg date is same date 뭐 현재 데이트 현재 날짜면은 게시글이 등록 날짜가 현재 날짜면 시간을 출력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날짜를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작 시연입니다. 지금 혹시 보일까요?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블러 처리로 해서 이 인풋에서 다른 곳을 클릭을 하면은 엑시오스 요청이 나가게 처리를 했고요. 로그인 한 이후에 일단 페이지네이션 같은 경우는 5개씩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 이제 게시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면은 그림과 글자 이렇게 아니 글과 그림 이렇게 사이에 배치가 가능하게 했고요. 수정하고 뭐 해도 실제 DB S3 서버에서 삭제가 되고요. 네, 구현은 딱히 다른 건 보여드릴 게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후기입니다. 일단은 구현 못한 기능들이 좀 많아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배울 게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CSS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특히 뭐 CSS 온리 웹사이트 같은 거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